네, 예고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고위원이 직업이시라는 농담들을 하는데요. 뭐 좋은 직업은 아닙니다. 왜 그 당에서 최고위원인데요? 예, 하여튼 예. 최고위원이 최종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아, 그럼 그 말씀하시니까 잠깐 네. 그 내년 지방선거 얘기 잠깐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네. 내년에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니시라고 딱 말씀하시니까. 예. 내년에 예. 지방선거가 있기 예.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예. 어느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디? 뭐 그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쉽자면. 아니 제가 대구시장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정치 활동을 한 예. 것은 경북 지역이기 때문에 예. 경북 지역의 그 지방 선거로서 예. 경북지사 선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예. 분들이 있으면 제가 기회가 되면 예.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예. 판단하겠다. 그리고 예. 지금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 그렇군요. 상태다. 대구지사는 안 나가신다고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여러 번 대구시장 선거는 나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경북지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들어보니까. 아니, 지금 거기 도전하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지금 상황이 예. 그러나 경북 도민들의 생각을 많이 들어보고 예.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예.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어떤 관심을 청취자분들이 갖는 인물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인데요. 예. 대구시장에 도전합니까 하시기에? 제가 직접 그 이진숙 예. 전 대전 MBC 사장한테 물어보지는 예. 못했고요. 그러나 이제 지역 사회에서는 예. 지난번에 압도적인 예.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하는가 뭐 그런 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예. 있습니다. 본인의 의견이나 의사를 확인하신 건 물어보거나 아니고요. 확인한 적은 없고 예. 스스로도 그런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발표한 적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제가 이렇게 좀 흘려들은 걸로는요. 네. 대구시장 얘기가 정작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네. 사실은 대구시장은 다른 분한테 양보를 하고 그 보궐 국회의원을 나간다 뭐 이런 설들도 있던데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설을? 그 비슷한 이야기가 소문으로 예. 나돌고 있는 것은 그래요? 저도 들었습니다만 예.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예. 현실적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우리 당에서 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같은 분은 예. 굉장히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기회가 있으면 예. 또 좋은 인재로서 예. 그 활용할 수가 있죠. 과거에도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그 전에 예. 21대 총선에서 인재 영입 케이스로 예. 영입을 했었는데 예.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대구라는 특성, 경북이라는 특성이 말입니다. 지금 요번에 어떤 여러 가지 사태로 인지도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올라갔어도 그 경선 통과하기 만만치 않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아 있고 선거 운동을 현재 선거를 할 수 있는- 치른다면 어떻습니까? 보시기에는 쉽지 않죠? 아니 오히려 예. 그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으니까요. 예. 그리고 또 MBC 출신이지 예, 않습니까? 예, 뭐 하여튼 예. 그 지금 그 우리 당에서 또 MBC 출신이 예.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 또 좋게 평가할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그것은 예.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 경쟁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하여튼 제가 아까 여쭤봤던 그 소문은 있긴 있군요. 뭐냐면 뭐 그분 성함을 얘기해도 되나 말아. 하여튼 그 대구시장은 그분이 가시고 그 보궐선거를 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군요. 그런 예. 비슷한 이야기는 저도 들었는데 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전혀 본인 얘기도 확인하신 적이 확인한 없고요. 적이 없습니다. 예. 예. 자, 다른 정치 일반으로 좀 가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전국 돌면서요. 장외 여론전 펼치고 있는데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 당이 지금 예. 국회 내에서 워낙에 열세이고 소수이기 때문에 예.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국민들에게 현재 이재명 정권의 포갑 정치 예. 내지는 특히 최근의 이 대장동 사건을 항소 포기한 이 실태에 대해서 예. 알리기 위해서는 현장에 다가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예.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한 단순히 연설에만 있는 것이 예. 아니고 직접 상인들과의 대화. 내일은 또 김천에서 농민들과 대화를 하거든요. 네. 그런 찾아가서 대화까지 하고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 이런 그 여러 가지 네. 그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한 그 그래요?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 하신다는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가면은 별로 어떤 효과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약간 무슨 장애 집회야 이런 어떤 우려나 비판도 많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 이재명 정권에서 일방통행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고 예. 야당을 뭐 전혀 취급하지도 않고 국회에서는 거의 무슨 그 야당과의 협조 관계 대화를 통한 우리가 말하는 타협의 정치 예. 이런 데서는 완전히 지금 벗어나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에게 직접 설득을 해서 예.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하루 이틀 사이에는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예. 있을 수는 예.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또 우리들의 진심을 알리는 노력이 있다면 예. 저는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예. 있다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는 조국 대표랑 그 토론합니까? 지금? 저는 한다고 네. 그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다른 분들은 안 할 것 같고요. 보니까 두 분이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뭐 정청래 대표의 경우에는 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서 특별히 할 말이 없을 거거든요. 예. 불려 나와서 할 말도 없는데 와서 네. 괜히 그 변명하거나 또는 자기가 그 망신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오지 네. 않을 것이고 조국 대표는 뭐 그래도 예. 그분은 뭐 남들이 듣든 말든 혼자 이야기를 하는 예. 분이니까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말 거기 때문에 나와서 예. 지금 실추된 자신의 그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장동혁 생각하지 대표는 않을까. 하여튼 하겠다는 거죠. 장동혁 대표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안 그래도 국민들께 이 대장동 사건을 항소 포기한 이 잘못된 일 예. 그걸 통해서 지금 또 항소 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검사장들을 전부 민주당이 고발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지금 이 폭압적인 방식으로 검사들을 탄압하고 또 자신들의 그 항소 포기에 호응한 검사는 벼락출세를 시키고 예. 또 판사들은 또 이제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도록 하기 위해서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든다든지 네. 또는 이재명 대통령을 유죄 판결한 예. 선거법 위반을 유죄 판결을 한 제가 그 부분을 대법관을 부분을 모두 다 계속 탄핵을 한다든지 뭐 말씀하니까, 이런 걸 하는 것을 예. 토론을 통해서 알려야 네, 되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나가야죠. 그 하도 설명을 길게 하셔가지고 그 부분 아닙니다. 이 토론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니 그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하시면 제가 추가 질문을 또 드려야 돼서 제가 예. 뭐 질문을 하면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시길래 그래서요. 그래서 하긴 하시는 거죠. 예. 할 겁니다. 조만간 뭐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군요. 뭐 양쪽 다 빨리 시간을 잡아라 이래 됐고 예. 조국 대표는 또 이제 대표로 선출이 됐으니까 예. 뭐 곧바로 뭐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내년 지선 앞두고 있는데요. 네. 장동혁 대표의 노선이 너무 어떤 구구적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호개인 세력을 껴안는다. 뭐 이제 지선이 가까우니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진짜 결별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부산시장도 하시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윤호개인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예. 들어보면 뭐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예. 그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그 감옥에서 구출해서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시켜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있죠, 있기는. 근데 뭐 그건 현실적이지 못하죠. 예. 그래 그분들도 실제로 그것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이제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예. 것이고 뭐 그 점을 동조하기는 어렵죠. 예. 그러나 현재 네. 이재명 정권 또 민주당 정권이 네. 벌이고 있는 이 해괴망측한 네. 폭압 정치, 독재 정치 네. 이런 데 대해서
반발하고 한가하는 데 대해서는 뭐 그건 우리하고 생각이 같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 모두 다를 저 윤호개인을 주장한다고 몰아내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현실적이지 물론 못하고 뭐 봅니다. 현실적이지 않은데요. 이렇게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다고 잘못된 주장에서도 그것도 우리가 끌어안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황교안이다. 근데 우리가 황교안이라 할 때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엔 말입니다. 네. 황교안 하면 지금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는요.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창하신 분, 가장 맹신하시는 분 이렇게 각인이 돼 있는데요. 우리가 황교안이다 하면 일반 어떤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는 어법으로는 그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장동익 대표가 하신 말씀은 이제 이 구속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당하고 또 구속 사안도 아니고 이것이 결국은 인권 탄압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 황교안 전 총리를 탄압을 중단하라 하는 그런 취지였다고 의미로 그러네.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뭐 황교안 대표가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을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번에 검찰에서 황교안 전 총리를 그 체포하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렇게 한 것은 제가 좀 가당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역시 영장이 기각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저는 근데 이제 제가 근데 이제 용어를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공격할 빌미가 된 것은 뭐 사실이지만 저는 황교안 전 총리를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체포하고 영장을 청구하고 한 데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이 황교안 총리를 뭐 잡아가려고 그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황교안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취지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취지였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면 괜찮은데요. 이 당이 어떤 전체적으로 국민들은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선인 나경원 의원은 범죄자고 사기꾼이고 뭐 표를 뿌리칠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하고 또 한 분은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국민들은 그 전체 각도에서 저분들은 그냥 어떤 사람이면 끌어안고 그냥 어떤 주장이 우리 표 주면 그냥 같이 가자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상식적 아닌가요? 뭐 하여튼 지금 이렇게 악의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악의적으로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앵커께서 악의적이라는 것은 아니고 이제 악의적인 측에서는 그렇게 또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빌미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본 뜻은 그게 아니고 또 앞으로도 그런 뜻으로 계속 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점을 막 공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격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실 게 아니고요. 제가 우리는 그런 말씀을 해명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는 황교안 총리를 뭐 구속하겠다는 것 자체가 인권 탄압이다라는 의미였고 지금 나경원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지금 윤호개인 세력을 끌어안고 간다고 한 것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호개인을 주장하는 분들의 모든 주장에 동조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재명 정권의 폭압 정치에 반대하는 분들의 그 의지는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뭐 또 이렇게 끌고 가면 그렇게 아니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지금 아주 변호인의 입장에서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제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를 그렇게 해석하지 마라. 이런 부분도 있다고 국민들한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그분들이 당을 지지하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재명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세력을 끌어안고 가겠다. 그 말씀 듣겠다. 이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공당으로서. 그러려면 국민들한테 그렇게 설득하기 위해서는요. 그동안 말씀해 오신 공당에서 많은 부분들 뭐 계엄은 반대하지만 계엄은 반대하지만 탄핵은 또 반대한다. 뭐 이런 거. 이런 어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얼마나 야당이 뭐 그랬으면 계엄을 했겠느냐. 이런 주장들에서 기본적인 어떤 본질적인 사과나 비판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저분들 말씀하는 게 다 그냥 끌어안고 표대면 가겠다는 거 아니냐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뭐 그것도 이제 보기 나름인데요. 사실은 그 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미 우리 당에서 진솔하게 사과를 했죠. 그랬던가요? 잘 기억. 왜냐하면 그 후로 사과하고 또 뭐 아니 우리 당이 대선으로 그 탄핵이 되고 나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갔을 때 당시 당 지도부가
계엄. 붕괴되고 예. 그 김용태 비대위가 들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 스스로가 네. 강하게 이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서 제가 예. 잠깐 한번 예. 메모를 해봤는데요.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되었다는 예. 것, 그리고 당 스스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하는 예. 것에 대해서 뼈아프게 그렇습니다. 반성하고 예, 사과한다고 예.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점을 우리는 이제 그 당의 노선을 그렇게 이미 정했는데 예.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예.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한다. 예. 뭐 그런 취지로 당의 입장이 정해졌죠. 예. 근데 이제 시기가 되면 예. 또 이 좀 그 말씀하시는 대로 극우다. 예. 우경화되었다. 그러니 사과하라. 예. 또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자꾸 가거든요. 예. 어차피 우리 당이 사실 공과 과가 있는 것이고 예. 우리 당이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쨌든 탄핵까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탈당까지 했거든요. 예. 그러면 탄핵이 되고 탈당했다고 해서 우리 당의 모든 예. 공과 과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건 그대로 남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사과를 해도 그런다고 해서 과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평가 또 정치적인 평가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런 입장에서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 그냥 뭐 사과를 왜 안 하느냐 할 예. 때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그냥 해결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줘야 될 그렇습니다. 새로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더 나가야 된다고 보죠. 예. 그 시간이 제가 몇 개 질문 더 드릴 게 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하여튼 오늘 힘든 인터뷰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또 보실게요.